네, 전력전자 회로 연구실을 운영하는 최승원입니다. 그 고객들과 대화하다가 느끼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 캐패시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컨버터를 설계하면 보통은 직류 대 직류의 변환을 일으킵니다. 회로에서. 근데 생각외로, 정말 생각외로 아무래도 전자공학을 전공한 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생각외로 회로를 설계할 때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대부분 많이 놓치시는데, 첫 번째는 커패시터를 만드는 소재에 따른 주파수의 차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높은 주파수, 그러니까 우리가 리플이나 노이즈를 억제하기 위해서 캐패시터를 붙이는데, 세라믹 재질을 가진 캐패시터들이 대부분 주파수 대역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탄탈이나 뭐 필름 캡 정도, 그 다음에 필름보다 낮은 거는 이제 우리 그 전해 액을 쓰는 이제 알루미늄 캐패시터, 이런 게 가장 주파수 대역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대부분 얘기하면 아는데 뭔가 회로 설계할 때 잘 적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원에 가장 가까워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리플을 발생하는 회로에는 내가 세 종류의 캡을 다 쓰는 게 좋고, 왜냐면 임피던스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해, 필름, 세라믹 이렇게 다 쓰는 게 좋고요. 세라믹이 가장 가까이에, 필름이 그 다음 하고 가장 멀리 있는 게 전해 커패시터가 됩니다. 전해는 용량이 크죠. 또 부피도 크고, 그래서 노이즈원에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까이 배치하기가 힘듭니다. 워낙 자체 부피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크기 때문이더라도 전해, 필름, 세라믹 순서로 회로에 가까이에 붙이는 게 좋고요. 세라믹 캐패시터는 회로를 구성할 수만 있다면 가장 가까이에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에 필름 세라믹만 했을 때도 내가 노이즈원에서 배치되는 순서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이거를 좀 간과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직류다 보니까는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리플이나 노이즈라는 게 사실 캡을 붙인다고 즉각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효과를 충분히 보려면 그런 부품들과 동작하는 회로 사이의 거리를 정말 극단적으로 이렇게 최적화를 해줘야지만 효과가 조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약 바르면 바로 나아야 돼, 뭐 만병통치약,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간과를 하는데, 그거를 무시한다고 치고 하면은 여하튼간에 주파수 응답이 높고 커패시턴스가 작은 애를 가장 가까이에 탄탈이나 필름이나 전해 캡 순서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 고객사 중에 이런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희가 뭐 변압기나 인덕터를 설계해 드려도 이거를 구동하는 회로 자체에 부품 배치라든가 연결을 좀 잘못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스위치 발열이라든가 오동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질마다 동작되는 대역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예를 들어 여기 전액 캡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100kg나 200kg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뭐랄까, 전의 캐패시터는 고주파 노이즈를 거의 그냥 못 잡는다? 약간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는 필름이나 세라믹 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됩니다. 하고 그 점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 또 이제 올해 기억에 남는 고객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렇게 이런 자료를 보면 입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무슨 캡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회로 할 때는 반드시 커패시터를 적절한 위치에, 또 이런 스위치 같은 것도 적절한 위치에 꼭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회로에 없다고 해도 하셔도 반드시 여기 이 캡이 요게 이렇게 딱 적정한 위치에 반드시 배치가 되어 있어야만 동작할 때 문제가 없다라는 점.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력 캡이라는 것도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보통 어떤 인덕터가 들어가면 인덕터 성분 때문에 멀리 배치할 수도 있긴 하는데, 루프를 그 전압 루프, 변압기 1차 측, 2차 측에서 형성되는 전압 루프의 크기를 줄이는 거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캡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적절한 위치나 적절한 위치. 그러니까 그 캡을 바탕으로 전류가 순환이 되는 그 루프를 최적화시켜야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회로 설계할 때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외로 우리가 뭐 제품의 크기 문제라든가 3D 기구물 형상에 의해서 그런 캡 같은 거 위치를 좀 회로에서 분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당하긴 하는데, 저는 반드시 그런 작업이나 이슈가 생긴다고 하면은 꼭 기구 설계팀이랑 논의를 하셔가지고 약간 중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구에 맞춰버리면 전장이나 회로에서 이걸 수습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회로의 구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거든요. 또 제 채널은 대부분 뭐 전기전자분들이 들으실 테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우리 기계 전공하시는 분들도 꼭 이렇게 어떤 특정 최적이나 특정 높이나 특정 형상을 고집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회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충들이 있거든요. 특정 회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높이의 문제가 생기거나 부피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잘 중재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이 되도록 서로가 서로한테 양보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플라이백 전원과 관련된 고객분들이 놓치는 거. 플라이백은 부스트에서 파생된 절연 부스트 회로라서 전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토폴로지. 전류의 분배 정도는 부하가 있다는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거. 1차 측의 총 전류는 2차 측으로 나가는 총 전류랑 같다는 거. 그래서 플라이백은 약간 생각과 달리 전압을 조절하는 그런 토폴로지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걸 설명드렸고요. 또 그거를 위한 트랜스포머를 설계하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의 자와 인덕턴스 값이 결국엔 1차 측 전류의 양이라든가 동작하는 두티라든가 이런 걸 조절하기 때문에 이게 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예를 들어 사양이 같다고 그냥 전압이 같으니까 그냥 똑같은 거 써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기 사양이 바뀌거나 전압이 바뀌거나 전류가 바뀌면 여하튼 간에 설계 검토가 한 번은 더 필요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설명드린 주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캐패시터는 재질에 따른 종류의 차이가 있고 각 재질마다
유효한 동작을 하는 주파수 레인지가 있고, 그걸 섞어 쓰는 게 좋고, 섞었을 때는 고주파의 소용량을 회로 가까이에, 그 다음에 필름, 마지막에 커패시터가 되도록 순서 배치도 매우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